우리가 오늘 뭐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뭐 한 10여 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요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들은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법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뭐 대장동 관련한 거, 또 위증 교사, 또 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려면 이재명이 민주당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고 얼마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이른바 찐명 중에 찐명, 또 이재명의 복심이라고 하는 박찬대 의원이 뭐 경선도 안 하고 지금 원내대표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 뭐 그거는 뭐 박찬대 의원이 되겠죠. 네. 뭐 나가려고 했던 사람 다 알아서 정리가 셀프로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름도 찬대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찬성만 하고 반대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찬대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박찬대 의원이 원래는 회계사 출신이고 저는 네네. 사실 19대 때 국회 활동할 때는 네. 이분이 이렇게 어떻게 찐명이 됐나? 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제부터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최고위원이 되고 하는 과정, 이번 공천 과정이나 이재명 당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여튼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꼽힌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지역이 지금 박찬대 의원이 인천 지역구인데 네네. 이재명 대표가 계양 을에 출마하는 과정에서의 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튼 지금 민주당은 이른바 이심전심 이재명의 마음이 전체 민주당을 좌우하는 네네. 그런 형국으로 갔는데, 이게 뭐 일각에서는 야 무슨 뭐 우리가 조선노동당 된 거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봤을 때. 그런데 그 정치를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일국의 국회의원 정도 되면 예. 본인이 소신이 있어야 되고,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뭐 정광재 대변인도 이제 출마했지만 예. 나름대로 그 정치적인 꿈이 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저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에게 그게 이게 될까? 만약에 제가 박찬대 의원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내가 원내대표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네.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네. 저렇게 원내대표 해봤자 예. 그냥 의미가 없다. 그 정광재 그 대변인 야구 좋아하잖아요. 네네. 야구 좋아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기록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타율왕이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그때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타율이 1등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왔잖아요. 몇 네. 게임 안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거 예. 유지한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타율왕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 뭐 그 선수 이름 얘기해도 됩니까? 박용택 선수인데. 박용택인가? 아 그렇게 안 봤는데. 좋게 봤는데. 아니 그리고 그게 박용택 선수도 있고 그 과거에 이제 김영덕 감독이 네네. 기록은 평생 남는다라고 해갖고 빙그레 이글스의 이종훈 선수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타율 관리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 기록이 네. 평생 남아요. 음. 근데 그 기록이 예. 자랑스러운 기록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박용택이 타율 1위 했다라고 한 거 기억이 안 나는데 박용택이 그런 식으로 타율 관리해가지고 네. 타격상을 갖다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평생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뭐 자랑스럽습니까? 끝까지 열심히 정정당당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타율을 더 높이면 더 좋은 거고, 예. 만약에 계속 안타 못 쳐가지고 예. 타율이 떨어져서 2등 3등 된다고 해도 네.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스포츠맨십이 없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찬대 의원이 저렇게 해서 원내대표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스포츠맨십과 비슷한 정치인의 그 자격이 네. 누가 봐도 그 미달하는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 박지원 당선자, 박지원 전 저희 국정원장이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가 누구를 그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네. 첫 번째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예. 박찬대 원내대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정치 오래 못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역시 이 집단 지성이라는 게 놀라운 게요. 댓글을 통해 보니까 박찬대가 언제부터 친명 의원이 됐냐. 지금 댓글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코딱지 파준 이후부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재밌는 짤이 있거든요. 저 사건 이후로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의 찐명 의원이 됐다라는 댓글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박용택 선수도 있지만 장효조 선수와 이정훈 선수가 90년대 초반에 이 타율왕을 두고 했을 때 아마 김영덕 감독이 이정훈 선수의 타격왕을 밀어주기 위해서 나중에 타격 관리를 좀 해줬던 거죠. 네네. 하여튼 댓글 보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국회의장도 지금 거의 찐명 경쟁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마음을 누가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정성호. 근데 오늘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정 의원님은 저랑 많은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네. 이심전심이네 이거야말로. 이심전심이 아니고요. 예. 유유상종이에요. 그런가요? 저도 왜 정성호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냐면 네. 수박에도 뭐 수박 하나부터 수박 5개까지 네. 당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 또 이재명의 대권 가도에 가장 도움이 될 사람, 이 사람을 아마 국회의장으로 시키려는 마음이 강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저 이재명 대표가 네. 추미애 당선자를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행적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이야 네.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도 다 해줄 것처럼 네. 나 그냥 그 국회의장 시켜주면 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럴 거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취약해요. 뭐가 취약하냐면 권력이 취약해요. 권력이 유리 같아요. 네. 유리가 굉장히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 유리가 깨어지기도 쉽다고요. 아름답게 빛나지만 깨어지기도 몰랐어요. 이거군요. 그러니까 권력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처음 말씀하셨는데 네네. 2020년에는 다 친문이었어요. 네. 근데 2024년에 이번 선거 거치면서 다 친명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2028년 선거에 다 그 친명이 그대로 남아있을 법이 없다는 건 뭐 한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재명 대표 권력이 취약한데 예컨대 네. 지금 뭐 백현동, 대장동 이런 건 묶여 있으니까 네. 계속 재판만 할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죄하고 네. 특히 위증교사죄는 판결이 나와요. 네. 조만간 나와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조만간 나오는데 추미애가 만약에 국회의장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네. 유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1심이라도 유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예. 흔들릴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흔들린 틈을 네. 누가 제일 먼저 파고들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무난하고 대권에 대한 욕심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점자는 그런 사람을 국회의장 시키고 싶어 하겠지. 네. 뭐 이렇게 싸납고 그 아마존에서 전사 3인방 중에 하나였잖아요. 추미애 의원. 맞습니다. 당선자가 예. 그런 사람을 국회의장 해가지고 그 분란을 만든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은 전면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될 수도 물론 있을 텐데 저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조정식 전 사무총장의 국회의장설도 있는데 네네.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일부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어 갖고 마음이 좀 떠났다. 이런 약간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개기는 듯한 정치권에서. 모습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성호 의원은 30년 지기가 넘죠. 그분들이 뭐 한 몇 년도에 사시 합격했습니까? 86년인가요? 그러니까 뭐 한 30년 가까이 교류를 했던 분이 있고 그동안 친명 좌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의 가능성이 가장 큰 거 아닌가? 저도 뭐 정치권을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면 특정한 계기가 되면 이 민주당이 조금 분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문이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
여러 가지 계파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싹 진압이 되어 있지만 네. 그래도 레지스탕스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대표적인 그 원외에 예. 민주당 밖에 원외가 아니라 민주당 밖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국혁신당이 있고요. 조국혁신당 12명. 예. 그다음에 상징적인 게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입니까? 조국혁신당 소속입니까? 네.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네네. 민주당 간판 걸고 대통령 됐잖아요. 네. 아직도 민주당 당적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데 총선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준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혁신당이잖아요. 네. 민주당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다음에 호남이 이재명의 텃밭입니까? 전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호남은 그냥 호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재명 대표를 이낙연 대표보다 좀 우선시했을 네. 뿐이지 민주당 간판이 있으니까 음. 호남을 이재명 대표가 그 대변한다고 생각할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따져 그렇다고 요번에 부울경 그 국민의힘 많이 이겼잖아요. 네. 근데 그 부울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까? TK가 지지할까? 수도권은 어떨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175석에 아주 그냥 뭐 사람들이 숨만 이렇게 해도 막 뭐 코딱지도 막 파주고 그런 것처럼 보이긴 해도 네. 곰곰이 하나하나 따져 보면은 그 권력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한 시간을 저희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한국 정치의 중심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재명이라는 뭐 어떤 독특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질문 주셨던 분들 한번 얘기 조금만 좀 더 해볼까요? 아까 그 한동훈 사실 그 댓글을 보니까요.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나 이런 분들 좀 초대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건 뭐 계기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한동훈 위원장 딸과 관련한 수사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이 되는 게 있나요? 지금 뭐 불송치 했는데 이걸 다시 재검토하겠다. 뭐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하나의 그 프레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정대회님 한동훈 위원장과 통화하실 수 있죠.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혹시 다시 나오게 되면 그런 얘기들도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한 궁금증들이 많으시네요. 어쨌든 보수의 분열에 대해서는 경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경계라기보다 걱정하는 그렇죠. 거죠. 네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뭐 각을 지나치게 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러지 않도록 우리들이 또 그런 역할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을 해줘야지 네. 국민이 정치인들 걱정해주면 그게 예. 말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정광재 대변인부터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어벤져스 전략회의 1일 앵커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찾아뵙고 또 좋은 소식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1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또 고맙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뭐 슈퍼챗 주시고 댓글 열심히 달아주신 우리 어벤져스 전략회의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